내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7월 의결 법정 시한을 넘길 정도로 첨예한 의견 차이와 진통이 이어진 끝에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2017년보다 1,060원이 오른 7,530원. 월 평균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산정하면 157만 원을 받게 되는 건데요. 16.4%라는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만큼 최저임금 7,530원은 우리 사회 뜨거운 감사로 떠올랐습니다. 한 3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들은 크게 체감 못하는데 100 몇십만 원씩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임금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삶의 질과 좀 직결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인원을 감축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오르는 게 또 의미가 없지 않나 싶고. 고용주들은 힘든 거고 이게 알바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건데 사실 서민들을 위해서는 좀 올라가면 좋겠죠? 지난해 7월 2018년 최저임금 발표 후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 절반 이상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답했는데요. 반면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6,470원마저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90%에 가까워 입장에 따른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2달.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현장의 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접수돼 있으니까요. 최저임금 문의가 늘어나면서 고용노동부에는 최저임금 신고센터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고용주와 피고용인 양쪽에서 항의와 문의가 이어집니다. 지금 1월 지났는데 최저시급을 제가 못 받은 것 같다. 또는 내가 받은 임금이 최저시급에 이게 합당한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루 벌어서 먹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런 걸 일일이 다 따져야 되느냐. 얼마를 더 제출했냐. 아예 우리 보고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이제 하소연들이 많았죠.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시급이 인상됐지만 사실상 월급은 올리지 않는 각종 편법과 꼼수도 늘고 있다는데요. 이미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상여금이나 식대를 기본급에 산입해서 기본급을 부풀리거나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은 변동이 없는데 휴게 시간을 늘려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사례가 많이 신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수당을 깎는 등 근로 조건을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해고나 구조조정 등 후폭풍을 두려워한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저희가 신고 사례가 들어오는 게 뭐냐면 동의는 거쳤는데 불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우리 회사가 어려우니까 근로 시간을 좀 줄이고 휴게 시간을 늘리는 걸로 해서 임금을 좀 보존하자. 기존의 임금을 유지하자. 아니면 상여금을 기존에 주던 거를 기본급을 집어넣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근로자 동의를 거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한 위반 사례는 아직 적발된 게 없어요. 한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저임금 오르자 압구정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전원 해고했다는 소식인데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며칠 앞두고 경비원 전원의 해고를 통보해서 논란입니다. 이들은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으로 전환한 후 해고된 경비원들의 재고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은 했지만 경비원들은 불안해하면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거 지원 실시하라! 서울권 사립대학들도 청소노동자 구조조정에 나서며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 100여 명이 본관 점거농성에 돌입한 연세대학교. 작년 말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생겼지만 학교 측이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로 한 데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청소 경비 노동자 중에 정년퇴직자가 32명이 발생을 했어요. 많은 인원인데 그 인원들에 대해서 기존대로 채워라라고 이제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학교가 일방적으로 채우지 않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그리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알바 형태로 대체하겠다. 기존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을 3시간, 4시간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노동자 측은 이 같은 구조 조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꼼수이고 기존 노동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학교 측을 비판합니다. 이제 학교는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될 것을 이제 예상을 하고, 사실상 인원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 예산을 아예 고정시키고 줄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들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노동자 구조조정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2009년에 용역직의 시급이 4,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7,780원이고 올해는 지금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한 9,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급여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학교에 이제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니까 기존 노동자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생각하게 된 거죠. 사회 전반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파르게 치솟는 임금 부담 때문에 고용 형태도 바꿀 계획입니다. 퇴직하신 자리를 시간제 근로자로 채우는 건데 8시간 쓸 자리를 몇 시간 정도로? 3시간. 3시간. 네. 5당의 대선 최저임금이 이슈로 떠오른 건 지난 대선부터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 원 2020년까지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최저임금이 관심의 초점이 된 건데요.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격차, 장기화된 불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소위 이제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으로 쳐서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그 임금을 저임금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190만 원 정도를 보죠. 그 이하인 사람이 23.5% 정도 됩니다. 이것은 OECD에서 제일 열악한 수치예요. 그래서 우리 임금 구조에서 우리나라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처방이 없이는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또 저소득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양극화 해소의 아주 중요한 그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국민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 역시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꼽히는데요. 한국 경제는 매우 독특한 형태로 현재 변화했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지표가 국민 총소득 대비 가계소득의 비중이에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은 70% 중반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2016년 말 현재 62.1%로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에 기업의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가계로 환류된 소득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반면 야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 상승과 고용 축소 등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을 우려합니다. 10,000원으로 인상하면요, 고용이 5.2% 정도 감소할 거라고 전망이 있어요. 근데 이 전망조차도 제가 보기에는요, 자영업 포기로 인해서 늘어날 수 있는 구직자는 이 수치에 안 들어가요. 이 같은 우려가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비 올 1월에 소규모 사업장의 일자리가 33,000개 감소하고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2배 넘게 뛰어오른 것을 그 근거로 삼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임금을 주고 경영이 어렵죠. 외국의 예를 보면은 뉴욕주에서 8달러의 최저임금을 11달러로 인상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비숙련 노동자들의 많은 해고 사태가 있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고용이 한 1% 정도는 떨어진다. 그럼 우리나라가 16.4% 올렸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2% 가까이 고용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당은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실시된 지가 30년 됐습니다. 10% 이상 그 최저임금이 인상된 게 그 사이에 10번이 있었죠. 통계청에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그 10% 이상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도 한 분기나 두 분기 정도 고용이 좀 머뭇거리는 그런 현상은 확인이 됐는데 3분기, 4분기에 이내 회복되는 그런 그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고용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한편 소규모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은 인상 전부터 가장 크게 우려되던 대목인데요. 최저임금 대상자 70%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한 주택가에서 2년 가까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화 씨. 편의점 간 경쟁이 심해져서 가뜩이나 매출도 줄어들던 차에 16.4% 최저임금 인상 소식은 날벼락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1,000원 이상이 올라갈 줄 몰랐어요. 기캐야 500원, 600원 정도는 예상하는 이 정도는 올라가겠다. 매년 올라왔으니까. 근데 1,000원 이상 뛰어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한 달 이익이 500만 원.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그중 인건비가 300만 원이 넘습니다. 결국 고용 시간을 줄이는 것밖에 대안이 없었는데요. 김 씨는 평일 내내 본인이 직접 근무하는 것도 힘에 붙여 조만간 문을 닫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만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네. 계약 기간이 이제 올해 8월까지라서 6개월만 버텼다가 나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손실이 너무 크기도 하고 마이너스는 계속 나니까 이미 적자 나가지고 은행 담보 대출 받아도 지금 이제 임금을 줘야 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은데 지금 봤을 때는. 사업 규모에 따라 인건비로 매출의 50% 이상을 써야 하기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소상공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 명당 월 최대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한 해는 고용을 유지하는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하는데 사업주가 지는 부담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인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마저도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거 13만 원 받자고 다 신고하면요 오히려 마이너스 더 나요. 다대보험 다 신고하면 한 달 나가는 게 보험료만 20몇만 원 나가요. 4명 다 하시고 했더니 그러니까 더 완전 마이너스 쳤어요. 일자리 안정자금이 저희는 뭐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4대 보험을 같이 해줘야 되고 또 자기네들의 경영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세무 감시 대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또 우려를 일부 또 하는 중소기업자들이 있더라고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지원보다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부담을 지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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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로열티, 카드 수수료 등에 대한 개선이 진행되지 않는 한 최저임금 인상분은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들의 빠듯한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사가 마진율만 좀 슈퍼마켓 팔듯이 마진율만 빼면 분명히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세 사업자들도. 근데 그 마진을 빼면 되는데 안 빼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영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그 비용 구조를 보면 상당수 이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수익 구조라든지 그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상당히 또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좀 면밀한 감시를 통해서 좀 계속적으로 좀 보완책들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연도에 타켓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신축적으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을과 병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인데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올해의 입장만 보는 게 아니고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계속 인상될 것이라는 부분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만 계속 높아지면 결국은 이제 문을 닫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득 부분, 그다음에 경기가 좀 호전되는 어떤 상황들을 봐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을 화두로 의미 있는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맥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재형 씨. 작은 가게지만 매장 관리, 음식 조리, 청소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해 직원 2명과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평일날 이제 하는 알바가 한 명 있고요. 주말에 하는 또 알바가 있습니다. 주말만 나오는 그 2명이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거죠. 올해 들어 인건비 부담이 조금 늘어난 대신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식자재 납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냉동 감자인데요. 주로 맥주 안주로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냉동 감자를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식재료를 좀 인하해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움이 되고 있죠. 그래요? 얼마나 인하해줬어요, 본사에서? 약 한 12%, 13%?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되면? 네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자재 비용이나 로열티를 인하하는 사례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는 사업 구조가 그 대량 구매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사업 구조입니다. 독자적으로 수제 맥주를 많이 공급을 하면서 고객들 사랑을 많이 받았고 매년 2배 이상 매장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양도 늘어났고 거기서 오는 가격 경쟁력을 본사에서 그냥 수익으로 취하기보다 가맹점주들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던진 화두, 바로 상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인데요. 이 아파트에서 6년째 경비를 맡고 있는 70살 송동규 씨. 24시간 격일로 출근해 시설물 점검부터 주민들의 소소한 민원 해결까지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요즘은 부쩍 힘이 납니다. 올해 들어 월급 봉투가 조금 더 두둑해졌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23만 원 올랐대요. 한 달에 받으시는 금액? 예, 한 달에 받는 게 한 23만 원 올랐대요. 그래요?
이 아파트는 인원이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 대신 경비원 전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지급 총액이 177만 원 정도였고 1월이 되면서 198만 원, 198만 9만 원 정도 됐고요. 일반적인 경비원분들이 최저임금으로 받아가시는 금액이네요, 저게? 그렇지는 않고요. 그 휴게 시간을 많이 해가지고 임금을 160 정도로 맞추시는 데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사실 아파트 입장에서는 휴게 시간을 늘려서 급여 수준을 똑같이 유지하는 방법도 있긴 있었네요. 예, 있죠. 그 휴게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이제 더 이상 휴게 시간을 늘리게 되면은 이제 어떤 관리에 공백이 생기니까. 인상된 임금은 결국 주민들의 목,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했는데요. 저기 경비원분들 임금인가요? 지난해에 비해 올 1월부터는 경비원과 미화원 임금 인상분으로 관리비를 세대당 평균 3,500원 더 내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관리비 소폭이라도 인상된 거에 대해서 어떠세요, 반응들이? 이제 우리 회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제 커피 한 잔 값으로 주민들한테 좀 더 이제 생활을 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은 그게 응당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잘했다고 하세요? 네. 새벽부터 시작된 바쁜 오전 일과를 마치고 경비실 한편에 마련된 공간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 식사는 댁에서 준비해 갖고 오신 거예요? 예, 집에서 갖고 와요. 집에서 쌀은 여기다 갖다 놓고 김치하고 쌀하고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밥만 여기서 해 먹어요. 한 달 23만 원. 생활이 크게 달라질 정도의 금액은 아니지만 외벌이로 생활하는 노부부에게는 마음의 여유를 선물해준 고마운 변화입니다.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도움이 많이 되죠. 병원에 다니면서 약값도 있고 어려운 가정에는 조금만 더 줘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도움이 많이 되죠. 몇 년 안에 다가올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 과정에서의 세심한 고려와 더불어 우리 경제 구조적인 병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연히 성장의 주체로서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그 소득은 그리고 경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계와 국민에게 그 소득이 환류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최저임금 대책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지난 20년간 고착되어 왔던 어떤 불균형한 성장의 내용을 상당 부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쓸 에너지는 내 스스로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더라라는 거죠. 주휴수당, 네, 한 주 반 그랬을 때 주휴수당, 그다음에 법정 공휴일, 5일에 근로자 날 같은데 일부러 처리해줘야 되는 거, 근데 그거조차도 모르시는 1명, 2명 근로자를 채용한 그 영세 상인들이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아요.